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 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여러분께 저의 한없는 감사와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는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눈물겹게 이 사람을 성원해 주었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인물이 변변치 못해서 여러분의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고 많은 피해와 고통만 여러분께 주었습니다. 뭐라고 죄송한 말씀 드릴 수 없고 뭐라고 감사한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번에는 반드시 승리해서 20년에 걸친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고 여러분의 기대에 이 김대중이가 부응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대구와 부산에서 유세를 했습니다. 마산과 진주와 포항과 경주 등지도 갔습니다. 그 광경을 TV에서 여러분 보셨죠? 이제는 지역 감정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는 없습니다. 대구에서 유세를 하는데 어떤 젊은이가, 이 젊은 청년들이 프랑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달도 하나, 해도 하나, 영원함도 하나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5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부산에 갔더니 젊은 사람들이 또 프랑카드 들고 나왔는데 우리 부산 사람도 김대중 후보를 사랑합니다 이러고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 변화입니까? 저는 이러한 모든 변화, 제가 더욱 이 인상적인 것은 경상북도 오지 산골을 가도 우리 농민을 위한 정당은 민주당이요, 우리 농민을 위한 정치인은 김대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는 김대중을 당선시켜가지고 농민도 살해하겠다, 이런 말이 팽배하고 있어서 저는 이번 선거에 있어서 전국을 돌아본 결과 이번에는 제가 틀림없이 당선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27일 날 대구 팔공산 그 많은 부인들이 저하고 악수하면서 제 얼굴을 보더니 김대중 씨가 TV에서 본 것보다도 훨씬 더 젊고 잘생겼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TV가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TV 카메라가요, 여러분들 TV 탤런트들 보세요. 얼굴이 주먹만 합니다. 얼굴이 적어야 TV에 잘 나오고 크면 잘 안 나옵니다. 저같이 이렇게 넓으면. 여하간 이렇게 지금 세상이 바꿔지고 있습니다. 충청도를 가거나 강원도를 가거나 전부 한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번에는 바꿔보자. 32년 했으면 되지 않냐? 그 이상도 무엇을 하겠느냐? 하는 바꿔보자는 소리가 팽배한데 결국 바꾸자면
민주당밖에 없지 않냐? 김대중이가 40년 지조를 지키고 대통령 후보 중에 가장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 김대중이 찍을 수밖에 없다. 이런 소리가 팽배하고 있다는 것을 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대통령 당선이 목적이 아닙니다. 대통령 당선이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좋은 정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좋은 정치 안 할 바에는 대통령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일생을 바르게 살아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지고 역사의 길이 남고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하고 우리 태어난 자식들도 제 이름 석자에 긍지를 느끼고 자랑을 느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대통령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저는 대통령이 되면 참으로 좋은 정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고향의 김대중이니까 지지한 것이 아니라 훌륭한 대통령 할 것 같으니까 지지했는데 봐라 잘하지 않냐, 이런 긍지를 느낄 수 있는 대통령이 꼭 되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돼서 좋은 정치 하겠는데, 좋은 정치는 무엇이 좋은 정치입니까?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것이 좋은 정치입니다. 좋은 정치는 우리 눈앞에서 선과 정의가 이기고 악과 불의가 지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좋은 정치입니다. 좋은 정치는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면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자식 교육할 수 있고, 그리고 만일 일할 수 없는 환경, 생활이 어려운 환경이 되면 나라가 보살펴주는 이런 나라를 만든 것이 좋은 정치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대통령이 되면 이런 좋은 정치를 해서 우리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지금 느끼고 있는 냉소주의, 자포자기, 현실에 대한 반항, 이런 것을 가질래야 가질 수 없게 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다, 이제 좋은 세상이 왔으니 나도 열심히 해서 성공하자, 내가 뭐 때문에 비뚤어진 생각 가질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든 것이 이 김대중의 소원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제가 박해를 받아왔습니까? 저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여러분이 고통을 받고 불이익을 받아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 지방 출신 사람들이 저 때문에 공무원은 승진을 못하고 군인은 진급을 못하고 그리고 사업가들은 사업을 방해당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다시는 이런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지원으로 이 김대중이가 대통령 됐을 때는 김대중이는 모든 대한민국 전체를,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서울을 똑같이 사랑해서 차별 없이 인재 등용하고 차별 없이 지방을 발전시키고, 이렇게 해서 무슨 도 부대접, 무슨 도 무대접 소리도 없고 무슨 도 정권이라는 소리도 없고, 오직 김대중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이 돼서
국민 전체를 보살피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선언합니다. 여러분의 이해와 지원을 바랍니다. 과거에 어떤 잘못을 범한 사람도 만일 그가 과거를 뉘우치고 민주주의에 협력하는 태도만 취하면 우리는 과거를 용서하고 국민 화해의 차원에서 우리가 당했던 일을, 그 고통스러운 일을 남에게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에서 저는 여러분 오직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참여만 하면 모든 사람을 용서해서 새로운 이 민주당 정권하에서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입니다. 거기에는 정치보복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부정축제 단속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원칙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앞으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경제를 독점하고 이런 일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집권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겠습니다. 공산당 빼놓고는 모두에게 자유를 주겠습니다. 두려움 없이 말하고 두려움 없이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공산당한테 이기는 길이요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길입니다. 왜 그러면 공산당은 허용하지 않느냐? 그것은 공산당은 북한 노동당 규약에 노동당의 목적은 전 한국 한반도 남북을 사회주의하는 데 있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 정부든지 그 나라 정부를 전복하겠다는, 체제를 뒤집겠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당 활동을 허용한 나라는 세계에 없습니다. 저는 연영묵 총리가 왔을 때 재작년 12월에 만찬석상에서 이것을 지적하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연 총리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모든 자유를 주는 동시에 명년 상반기 중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꼭 실시해서 이렇게 해서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를 여러분이 뽑고 각 구청장과 지방시장 군수를 여러분이 뽑아서 여러분 지방일을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 지방발전에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를 반드시 실시하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저희가 정권을 잡으면, 정권을 우리가 맡게 되면 소수 특권층만이 국가의 혜택을 보고 경제적 이득을 독점한 그런 시대는 끝납니다. 저는 재벌을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와 같은 재벌들의 행태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정권을 맡게 되면 중소기업을 최우선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중소기업부를 설치하고 이래가지고 전력을 다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대만은 9만 개의 중소기업을 수출업체 가지고 오늘날 세계 최대의 달러 보유고가 됐습니다. 이태리는 구멍가게 나라입니다. 그런 구멍가게 나라가 오늘날 세계 제4위의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중소기업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더구나 지금은 급격도로 유행이 바뀝니다.
가령 미국 뉴욕 5번과 같은 이 유행의 본고장에서는 여성들의 의복 패션이 유행이 1년에 6번 바뀝니다. 이런 시대에는 많은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창고에 그득그득 넣는 그러한 대기업은 필요가 없고 중소기업이 유리한 것입니다. 저희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금융 업무를 부여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높고 높은 은행 문턱을 낮춰가지고 중소기업에 구멍가게 길거리에 노점상까지도 담보 없이 융자를 받도록 해서 지금 일수 한 달에 육부일수까지 쓰고 있는 이 불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께도 한 달에 일부의 그런 저렴의 융자가 갈 수 있도록 꼭 도와주겠다는 것을 난 여러분 여기서 약속합니다. 저희는 또한 농민을 살리겠습니다. 농촌 경제를 반드시 부흥시켜 놓겠습니다. 저에게는 그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농촌은 우리의 뿌리입니다. 명절에 인구 반이 되는 2천만이 농촌을 찾아간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농촌이 망하면 우리들의 정신적 근거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여러분 광주서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이 못 살아서 마구 도시로 밀려오니까 도시가 이제 못 살 지경입니다. 과밀 교실, 공해 쓰레기 등등 문제, 교통 체증, 이제 체증이 아니라 지옥이죠. 그리고 주택 문제, 이런 문제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서 도시도 못 살게 됐습니다. 농촌을 살려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예를 들어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저희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3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농업 생산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많은 효과를 올리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적극 국가가 이걸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보장세까지 만들어 가지고 농민을 도와주겠습니다. 둘째는 농민이 생산한 물건이 체값을 받아야 합니다. 많이 생산하면 뭐합니까? 많이 생산할수록 미치는데, 이것은 도시와 농촌의 협동조합을 연결시켜 가지고 직거래를 시키면, 가령 서울에서 가락동 시장에서 배추 한 폭이 2,000원 할 때 직거래하게 되면 평상시에는 중간 상인 때문에 300원도 제대로 못 받던 농민들이 600~7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1,000원 정도면 사게 됩니다. 양쪽 이익입니다. 이래서 농민들의 제값받기를 반드시 정부가 책임지고, 이래가지고 이 협동조합을 동원하고 모든 역량을 다해서 농촌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수지 맞게 해주고, 정부가 성납한 것은 그 가격을 보장해주고, 만일 천재지변에 의해서 농사가 잘못됐을 때는 국가가 유학 평년자의 육화를 보장해주는, 이렇게 해서 농가의 소득을 꼭 보장해주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농촌에 청년들이 다시 되돌아갑니다. 제가 지방을 다니면서 민박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많은 청년들이 농촌에 들어가고 싶어합니다. 수지만 맞으면 가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금융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합니다. 이 농민들을 위해서 저희 당은 지난 13대에 많은 일을 했습니다. 고가를 이 야당들이 배신해가지고 이 이자를 영세농가는 탕감해주고 중농은 3분의 1로 줄여주었습니다.
돼지를 재벌들이 못 치게 법을 만들어 가지고 농가를 보호해 줬습니다. 농협 축협을 직접 조합장을 선거하도록 해줬습니다. 농지세를 반이하로 내려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지 경상도를 가든지 충청도를 가든지 우리 농민을 위한 정당은 민주당이고 김대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요새 경상도 가면 농민들이 이런 말을 저한테 합니다. 지난번에 당신이 농가부채 탕감해 준다고 할 때 그때는 안 믿었는데 이제 표 얻으려고 그런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당신이 국회에 산 거 보니까 믿을 수 있다. 그러니 제발 지금 그 말 한마디 더 해달라. 지금 못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농가부채 탕감이 정부의 큰 부담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약 10조가 됩니다. 그러나 농촌은 지금 망하게 됐고 탕감 안 해줘도 갚을 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라도에는 특히 농민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희가 집권을 하면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농가부채를 완전히 탕감해서 빚으로부터 해방시켜 드리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바입니다. 쌀 수입 개방 꼭 막아야 합니다. 이 노태우 정권은 쇼만 하고 수입 개방 반대 운동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농업기능지역을 현재의 이 논의 53%로 줄인 것만 봐도 쌀을 외국서 사다 먹을 작정인 것입니다. 만일 쌀 수입 개방하면 농촌은 완전히 망합니다. 특히 전라도는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 우리 쌀이 외국 쌀에 비해서 약 500억 가격이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농촌을 살려서 농민이 완전히 외국과 대항해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길 때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쌀 수입 개방을 저지하고 소고기의 무제한 수입을 저지해서 농민과 축산업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을 난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바입니다. 그 외에 저희들은 장애인, 노인, 고아, 과부 이런 분들에게 나라의 따뜻한 온정이 미치도록 해야 합니다. 좋은 정부는 불행한 사람에게 잘한 것이 좋은 정부입니다. 잘난 사람에게 잘한 것이 뭐가 그것이 좋은 정부입니까? 이러한 불행한 사람들, 노인이나 장애인 중에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교육시켜가지고 일을 시키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국가에서 두텁게 보호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이 사회복지 면에서는 후진국가와 마찬가지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 당은 이 주택 문제에 있어서 가장 서민 대중을 위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당에서 아파트를 반으로 주겠다 하니까 뭣도 모르는 우리 서민들이 덩달아서 좋아해서 한 걸 봤습니다. 그런데 국민당이 반으로 준다는 아파트 정책은 32평 이상 중대형의 아파트입니다. 서민주택이 아닙니다. 국민당은 채권 입찰제를 폐지함으로써 아파트를 싸게 준다는 것이니까 채권 입찰제는 32평 이상에만 있습니다. 저희 당은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2평 이상 사람들은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비싸건 싸건 알아서 업체하고 사면 됩니다. 우리가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정부가. 문제는 어려운 서민들입니다. 문제는 젊은 사람들 이제 결혼해가지고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근로자입니다. 이래서 우리 당은 이 토지 가격을 토지개발공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에서 개발한 토지 가격을 그 일체 폭리를 못 취하게 하고 이것을 저렴하게 맞으면 사용을 하고 또 건축자재를 규격화시키고
건축 방법을 기계화시키면 현재 인원의 3분의 1 가지고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계획을 우리는 교수들한테 영역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당이 집권을 하면 근로자는 7년간 근무만 하면 누구든지 무조건 80%를 주택구입을 자금을 30년 연부로 융자를 해주고, 일반 시민들은 주택 상호 보금 당첨이 되면 60%까지 융자를 해주고, 서민들에 대해서는 25.7평 이하의 아파트를 아까 말씀한 그런 건축 방법으로 대지값과 건축 비용을 줄여서 서민 대중에게 아파트를 현재 시세보다도 반 이하로 이렇게 해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너희 나라의 청년을 보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 나라의 청년을 점치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청년들이야말로 우리들의 꽃이요 희망입니다. 이번에 미국서는 청년들이 일어서서 세상을 바꿨습니다. 32년 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서 이걸 그만두겠습니까? 12년도 길다고 미국서는 바꿨는데 32년 하고도 더 5년 더 하겠다? 그것도 잘했다면 모르지만 나라 일을 이꼴로 만들어서 이와 같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을 망쳐놨습니다. 저희들은 이 청년들에 대해서 남북관계의 호전에 비추어서 18개월로 병역기간을 단축시켰습니다. 향토 예비군을 동원 예비군 30세까지만 하고 일반 예비군을 폐지해서 젊은이들이 직장에서 국가 생산 발전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젊은이들 신혼부부들의 주택 마련을 위해서 아까 말씀한 것 같이 서민주택을 반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취직을 못하고 있는데 대학 졸업 안 한 분들은 직업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취직을 시켰습니다. 지금 사람이 남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필요한 기술 분야는 모자라고 필요하지 않는 일반 분야가 남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훈련시키고 이렇게 한 동시에 앞으로 이 나라에서는 지방대학은 취직이 안 되고 소외당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면 각 직장이나 모든 데서 지방과 중앙대학에 대해서 그 채용의 비율제를 하더라도 이 지방대학 학생 졸업제도 차별 없이 취직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열어주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약속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교육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육 문제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저희 당은 우리가 집권을 하면 먼저 이 타가소, 유치원 이 문제부터 해결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정주부에서 얼마나 절실하다는 걸 여러분이 압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교회나 사찰들이 있는데 이런 교회나 사찰들과 협력해서 타가소와 유치원을 만들고 국가가 보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민학교 아동들 전부 급식을 하겠습니다. 그 급식은 꼭 쌀만 먹이겠습니다. 이래서 우리 농민을 위해서 쌀을 소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전부 이 의무교육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돈이 약 1조 5천억이 됩니다. 이 예산 나올 때를 다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학교 입시, 이 입시 지원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다 넣어주고 그 대신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절대로 졸업 안 시키겠습니다.
들어가기는 쉽고 졸업은 실력이 있어야만 내줍니다. 이러면 대학교 질이 오히려 올라가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공계를 7할로 하고 인문계로 3할로 하면 다 취직이 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 학벌이 필요 없고 실력이 말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국민학교 나온 사람도 대학교 나온 사람과 똑같이 현대나 대우나 삼성이나 이 입사시험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합격하면 그 사람 입사되고 과장되고 부장되고 사장되게 만들겠습니다. 관청에서도 공무원 시켜가지고 서기관 되고 이사관 되고 차관 되고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집권하면 완전히 발가벗은 실력, 학벌도 뭐다 소용없고 실력, 이 실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출세하게 만들면서 대학 못 간 우리 젊은이들에게 대해서 추워도 낙담하거나 슬퍼하지 않는 그런 실력 사회를 꼭 만들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탐당 합당은 국민을 배신한 야합적인 행동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청년이 앞장서 가지고 반드시 민자당을 낙선시켜서 국민 배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정치 잘못하면 반드시 핍박받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전체는 이로써 민자당에게 한 표도 안 집어넣어서 국민을 우습게만 사람들에게 대해서 본때를 보이고 버릇을 고쳐야 한다는 것을 난 여러분에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국민당 현대 사건이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자당이 정부에 압력을 가해가지고 지금 현대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립이라고 하면서 민자당 당선을 위해서 그 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민자당은 우리는 이제 여당이 아니라고 하면서 정치 잘못한 책임은 안 지고 실제 실리는 다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그럼 왜 민주당이 더 센데 이 국민당을 탄압하느냐? 그 여러분 아십니까? 정정식의 표가 올라가면 김영삼 후보 표가 잠식을 당합니다. 잠식을 당하면 민주당이 승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국민당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는 민주당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이어서 이번 지금 국민당과 현대를 치고 있는 것은 금권 정치를 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금권 정치 반대합니다. 국민당이 지나치게 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러나 하려면 같이 할 거 아닙니까? 하려면 민자당도 그에 못지않게 엄청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개의 시계를 뿌리고 있고 관광시키고 있고 그리고 돈 주어서 대학생 동원하고 있는 거 여러분 신문에 다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해서 똑같은 일이 됐는데 현대만 치고 민자당과 민주산악회와 무슨 나라사랑문과 이런 것을 그만두냐? 따라서 저희 당은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용서 못한다. 이거는 분명히 편파적인 일이고 이러기 때문에 선거를 공명하기 위해서 금권 선거를 탄압한 것이 아니라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특정 후보를 탄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 탄압이라고 우리는 규정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양당이 이렇게 돈 쓰고 난리하고 서로 허구가 뜬데 그중에서 돈 안 쓰고 깨끗한 선거하고 있는 것은 저희 민주당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깨끗한 선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은 돈이 없어서 못 쓰고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생각나더라고요. 왜 불이 나서 막 난리가 나고 막 사람들이 집에서 도망쳐 나오고 허둥대고 있는데 이 다리 밑에서 거지가 아들하고 안겼다가 야 이놈아 니네 예비를 잘 만나서 집이 없는 덕택으로 결혼 걱정 없지 않냐 이랬다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들이 돈 없어서 그동안에 못 써서 뭐 참 인쇄물도 좀 느끼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늦게 가고 이랬는데 또 돈이 없으니까 쓸래야 쓸 수 없으니까 이런 문제에 걸려들지 않아서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국민들이 이 문제만 가지고도 역시 깨끗한 것은 민주당이다. 깨끗한 선거를 해야 깨끗한 정치를 할 거 아니냐. 그러니 민주당한테 둘 다 나쁘니까 치워버리고 민주당 지지하자. 이런 방향으로 지금 상당히 서울 지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정치 정말로 저는 깨끗한 정치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고 보세요. 제가 지금 대통령 틀림없이 당선될 겁니다. 그러면 이 김대중이가 얼마나 깨끗한 정치 해가지고 여러분의 자랑이 되게 하는가 보세요. 저는 대통령이 되면 일체의 돈을 재벌로부터 10전도 안 받겠습니다. 안 받고 어떻게 정치하냐? 선거 공영제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이 적게 쓴 사람은 몇 억, 많이 쓴 사람은 100억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같은 선거인데 영국서는 1인당 800만 원 갖고 했습니다. 우리 돈 800만 원.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제가 대통령 되면 일체 여당부터 돈 안 쓰고 아주 깨끗한 공정한 선거. 이런 거 국민의 협력 속에서 국민도 다시는 술밥 얻어먹거나 돈 받을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깨끗한 선거를 하면 형제인들한테 손 벌릴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한 사람이 10,000원, 20,000원씩 이렇게 모금해가지고도 충분히 선거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 공무원 부정부패를 깨끗이 일소하겠습니다. 제가 공무원들에게 선언하겠습니다. 내가 맑은 윗물이 되겠소. 그러니 여러분도 깨끗한 아랫물이 되시오. 윗물인 내가 부정하면 여러분 마음대로 부정하시오. 마음대로 해먹으시오. 그 대신 내가 하는 이상은 하지 마시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매년 우리 가족 재산을 공개하겠습니다. 현기장까지 다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중에서는 제 재산이 40억이라고 공개하니까 좀 많다. 언제 그렇게 돈 있었냐 이런 분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저는요 다른 사람 같이 공시가격, 시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아주 싸구려 가격을 한 게 아니라 정식 시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제 아들, 큰아들 집값도 들어있고 둘째, 셋째 아들 전세값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지금 당에서 쓰고 있는 돈도 5억 들어있고 이런데 근데 한 개요 그렇게 비싸게 올라간 게 있어요. 영등포 역전에 땅 한 토리가 있습니다. 이걸 한 30년 전에 저희 집이 사람이 이상한 연고로 그걸 인수했어요. 그래서 은행 돈 가지고 해서 조금씩 부어서 이제 갚았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이게 큰 돈이 되어버렸어요. 땅 그러지 않습니까? 영등포 역전을 개발하고 막 백화점에 들어오고 이 난리한 바람에 이 땅이 비싼 걸 됐어요. 그래서 저도 신이 나서 이제 돈 생겼다 팔아먹으려고 내놓으니까 누가 김대중이 땅이니까 사야지요. 아무리 팔라 해도 팔 수가 없어요. 그냥 할 수 없이 갖고 있죠. 할 수 없이.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나오니까 이제야말로 팔아야겠다. 내가 내 재산부터 팔아야지. 내 재산 놔두고 남거 쓴다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또 팔려는 게 또 안 팔려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하느님께서 이건 네 건 아니다. 네가 네 거라고 생각하면 잘못이고 이건 내 나라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번에 완전히 그냥 그 집만 놔두고 저희 살는 집만 놔두고 그 땅과 그리고 자기 시골에 그 농장 땅 100몇십 평씩 주고 100몇십원씩 주고 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전부 내서 저도 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자동차로
들이받쳐가지고 박정권이 했죠. 그래서 장애인이 됐기 때문에 이 장애인들, 불쌍한 장애인에서 이것을 이번에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젠 산 집밖에 없는데요. 이것도 살다가 제가 저기 내외가 이 세상을 뜨면 이것도 또 사회에 내놓을 작정입니다. 집이 있는 빗자락 하나까지도 자식들한테 유산 안 줄 작정입니다. 완전 무소유가 돼서, 그래서 임시 집도 이 가구도 빌려 쓰는 걸로 생각하고 제가 이 세상 뜰 때는 전부 내놓을 생각입니다. 제가 아주 참 최근에 감동을 받은 게 있는데요. 왜 제가 듣길 거기서 들었는데 사랑이 뭐길래 한 드라마가 있었죠. 거기에 그 김혜자 씨가 나오는데 김혜자 씨가 좋아하는 노래 있잖아요. 왜 그 따따따. 그래서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 늘 너를 알 수 있냐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요 가사를 그대로 외우고 있지는 않지만 욕하는데 이 세상 나올 때는 발가벗고 나왔는데 죽어서 돌아갈 때는 그래도 의복 한 벌 입고 가니까 그만큼 버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 심정에서 저는 완전히 무소유, 전혀 소유가 없는 일전한 집 내걸러는 마지막에는 집에 있는 가구 모든 것 다 사회에 내놓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살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여기서 약속을 드리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제가 이 호남 유세는 오늘 광주, 오후 전주 이 둘로 제가 마감을 합니다. 저를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한 것 제가 압니다. 지금 호남 방방곡곡에서 김대중의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 분들이 얼마나 있는 것 압니다. 저도 한없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왜 이 두 곳만 하냐?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과제가 있습니다. 지역감정을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호남 천지를 갈고 다니면 전부 이렇게 나와서 박수하고 항문하고 이것이 매일 TV에 비치면 결국 다른 지방의 지역감정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쓰라린 가슴을 안으면서 이 호남 유세를 광주와 전주만으로서 그저 인사만 하는 걸로서 끝인 제 충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한도 끝도 없이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더 사랑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보답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을 슬프게 하고 여러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박정희 씨한테 3번 죽음을 당하고 전두환 씨한테 4번을 죽음을 당하면서 저는 굴치 않았습니다. 단순히 죽이려고만 한 게 아니라 자기들하고 손잡으면 도와주겠다 이러고 유혹을 했습니다. 대통령만 빼놓고 뭐든 시켰다고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배신할 수 없어서 자라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실망을 줬어서 저는 살고 싶었지만 죽는 것이 무서웠지만 저는 당신들하고 협력할 수 없어. 나는 죽는 것이 사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겠어. 이렇게 말하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20년에 걸쳐서 71년 이래 지금까지 21년에 걸쳐서 진 그 막중한 은혜가 태산 갖고 바꾸겠습니까? 하늘 갖고 바꾸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참으로 뼈를 가루로 하더라도 그 은혜를 다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을 생각하면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질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가지 보답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된 대로 정말로 좋은 대통령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그때 우리가 20년 고생하면서 김대중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밀어준 보람이 있었다.
우리는 정말로 자랑스럽다 하는 이런 김대중이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못 되더라도 숨 거둔 마지막까지 민주주의에 충실하고 국민에게 충실하고 7천만 민족에 충실하게 살아서 역사 속에서 그래도 한 페이지에 빛나는 김대중이가 됨으로써 김대중의 영광이 아니라 저를 그렇게 키워주고 받쳐주고 이렇게 했던 여러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김대중이가 꼭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 심정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껴안고 얼굴을 비비면서 사랑의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처지고 참으로 마음으로부터 여러분께 감사와 사랑과 그리고 이 혈육 같은 그러한 애정을 여러분께 보냅니다. 여러분 끝까지 저와 같이 합시다. 저는 끝까지 여러분과 같이 가면서 두고두고 여러분의 김대중이로서 여러분을 빛내는 김대중이로서 이렇게 제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억압 속에서 제게는 지금도 자유가 없습니다. 24시간 전화 도청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 하나를 때려잡으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간첩 사건 같은 그 터무니없는 일 가지고 괴롭히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저도 때로는 좀 편히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바르게 사는 그것을 제가 감당해야 할 가장 피할 수 없는 책임인 동시에 또 이렇게 한 시대를 살면서 이렇게 20년을 두고 수많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지지받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 김대중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12월 18일 김대중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할 때 여러분은 우리 전라도에서 대통령 나왔다 이런 말은 일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은 이제 이 나라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살아났다. 이제 이 나라에서 농민을 위한 대통령, 중소기업을 위한 대통령, 서민을 위한 대통령, 고통받은 사람을 위한 대통령,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젊은이를 위한 대통령이 나왔다고 여러분은 박수하고 환호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대통령 됐을 때 절대로 전라도 대통령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적은 인물이 된 것은 여러분을 욕되게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전체 4,300만의 대통령이 되고 공산주의를 봉쇄해 가면서 남북 7천만을 하나로 하는 데 공헌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아쉽지만 일로서 작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